네, 이번에는 이번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어떤 주인공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병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당선인인데요. 언론이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조국 저격수와 조국 수호자 간의 대결이다.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른바 조국 저격수로 불렸던 미래통합당의 후보를 누르고 당선이 된 분입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당선인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용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어떤 선거 과정이 엄청 피로하셨을 텐데 좀 푸셨습니까? 어제 하루라도? 예, 어제도 당선 인사 계속 드리면서요. 네. 쉬지 못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아무튼 이른바 이 조국 저격수라고 불려왔던 미래통합당의 주광덕 후보를 누르고 당선이 되셨는데요. 여기에 네. 어떤 뜻이 담겨 있다고 해석을 하세요? 저는 처음부터 검찰 개혁을 계속 말씀드려 왔었고요. 우리 네. 선거에 있어서. 네. 그리고 주광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조국 저격수라고 알려졌지만 사실은 검찰 개혁에 반대해 왔던 인물이거든요. 본인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했던 행동들이 검찰 개혁에 반하는 검찰 개혁의 중요 국면에서 사실상 검찰의 편을 드는 그런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는 검찰 개혁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행히도 저희 유권자들께서는 검찰 개혁에 다시 한번 힘을 실어주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소개 말씀드리면서 언론의 어떤 묘사를 인용을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뭐 조국 저격수 대 조국 뭐 이런 식으로 언론 묘사는 적절하지 않고 오히려 검찰 개혁론자와 검찰 개혁 반대론자의 대결이었다.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게 맞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선생님?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에 입문한 결정적 계기가 검찰 개혁이고 권한이 있는 곳에서 제대로 검찰 개혁을 하고 싶다고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해오셨어요. 네. 자, 어떤 권한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 다음에 이 권한을 가지고 그런 검찰 개혁의 구체적인 그런 계획이 뭔지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제가 그동안 검찰 개혁에 앞장서 온 것은 분명한데, 네. 대부분은 이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아니면 이제 법무부의 검찰개혁위원회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해왔습니다.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법령이나 아니면 관련 규정들, 대통령령이나 법무부 훈령 이런 것들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검찰개혁은 일부 특정 사건에서 이게 검찰이 잘못했다. 그 특정인을 처벌하자. 뭐 이렇게 해서 검찰개혁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네. 검찰개혁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것들이죠. 예. 그래서 저는 입법권을 통해서 검찰을 보다 근본적으로 개혁할 필요성을 좀 많이 느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권한 있는 곳에서 하고 싶다라는 것은 입법권을 통해서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러니까 그 법률 개정을 통해 어떤 그 법률을 어떻게 개정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제 뭐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지만은 가장 하고 싶은 것은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전 단계로 이제 검찰의 권한을 조금씩 축소하거나 아니면은 검찰이 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네. 하는 그런 장치들을 계속 좀 만들어낼 생각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현안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네. MBC 보도로 그러니까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관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네. 대검 감찰부가 감찰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윤석열 총장은 막았다라는 거고요. 네. 근데 여기서 대검 감찰본부와 윤석열 검찰총장은 서로 다른 식은 그 규정을 내세웠다고 하는데 이런 것부터 좀 정비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게 안타깝게도 비공개 규정들이라서 예. 저희가 확인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예. 대검 감찰본부, 그러니까 저희가 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됐던 것인데 검사가 잘못했을 때 감찰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저는 원칙적으로는 법무부가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고 법무부의 1차 감찰권을 활성화해라라는 그런 권고까지 했었던 적이 있는데 예. 지금 법무부와 대검은 법무부 1차 감찰을 가능한 줄이고 대검에게 감찰 권한, 자율적인 감찰 권한을 주자라고 지금 그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놨거든요. 예. 잠깐만요, 당선인님. 지금 그 상태로 좀 말씀해 주시고 이게 지금 통화 상태가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그 상태로 좀 말씀을 해주세요. 네. 네.
예, 계속 말씀 이어주세요. 네, 그래서 대검에게 검찰의 자율권을 줬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검찰청장에게 줬다는 게 아니라 대검 감찰부에게 독립적인 감찰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독립성을 조금 더 강화시켰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검찰총장이 특정 감찰 사안에 대해서 특히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사람에 대한 감찰에 대해서 배나라 감나라 지금 얘기를 하지 말아라는 게 이 감찰제도 틀을 만들었던 예. 근본 취지였는데 그 취지에 지금 역행하는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다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거듭 지금까지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감찰 권한이 대검에 있느냐 법무부에 있느냐의 문제는 둘째고 지금 대검 감찰본부에서 하겠다라는 것도 좀 막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검 감찰본부의 독립성을 검찰총장이 충분히 보장해줘야 된다는 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였던 거예요. 네. 네, 그런 취지로 대검에게 감찰권을 사실 준 것이니까 네. 검찰총장이 특정 감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개입하지 마라. 예. 라는 게 이제 중요한 취지였던 거죠. 저희도 설계 취지.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한동수 감찰부장이 엊그저께 이제 그 SNS에서 이제 그 경위를 그러니까 올려놨는데 네. 애당초 보도에는 그냥 그 그러니까 한동수 감찰부장이 띡 문자 하나 보내갖고 감찰 들어가겠다고 일방 통보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지금 SNS에서 올려서 이제 경위를 설명한 걸 보면 그게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서 대면 보고도 했고 문자 보고도 했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이걸 막은 것이다. 이런 요지를 지금 올렸거든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건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 겁니까? 성격을? 그게 만약에 맞다라고 하면 검찰총장이 권한을 남용해서 감찰을 막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겠죠. 분명히 감찰 권한이 그 감찰본부에게 있는데 그 감찰을 그 인권부로 지금 넘겼단 말이에요. 인권부에서 조사해라. 그렇죠. 인권부에 그것은 또 그 감찰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의 일련의 행동들인 거죠. 네. 감찰 권한이 있는 감찰본부에게 못하게 하고 그 보고도 제대로 받지 않았다라고 지금 언론에 얘기하는 것은 예. 감찰을 막으려고 하는 행동, 그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 문제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풀고 어떻게 그러니까 처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럴 경우에는 사실 법무부가 감찰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법무부에게 직접 감찰 권한이 여전히 있거든요. 예. 이렇게 검찰 내에서 감찰권을 가지고 다툼이 생겼을 때는 법무부가 직접 감찰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냥 바로 법무부가 그러면 그 감찰권의 행사를 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대검이 지금 인권부로 넘겨서 이건 감찰이 아니라 진상조사인데 네. 진상조사 결과를 기다려보고 이게 미흡할 때 법무부가 감찰권을 발동해야 된다 이런 어떤 그 논리는 형식 논리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맞습니다. 그거는 법무부 훈령에 감찰 규정이 있는 것인데 그보다 상위 규정의 법이나 네. 대통령령에는 법무부가 직접 감찰할 수 있는 근거들이 다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법무부 훈령에도 그 중요한 사안은 법무부가 직접 감찰하도록 돼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한동수 부장이 그러니까 SNS에 이 경위를 쭉 올리면서 뭐라고 덧붙였냐면 그래서 이러저러게 해서 이게 그 보고가 이루어졌는데 보고 다음 날 일부 언론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도가 됐다. 지금 이 내용을 덧붙였는데 그러면 한동수 감찰부장이 이 대목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 대검 뭐 윤석열 총장인지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검에 또 결국은 언론 플레이했고 이른바 또 검언유착의 하나 이건 그러니까 방증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도 뭐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예전에 김학의 차관 사건을 그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했을 때에도 예. 언론과 대검의 그 어떤 뭐 유착 관계라고 표현할까는 좀 지나칠 수는 있지만 대검의 언론 플레이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예. 그랬던 경험을 저도 동일하게 했기 때문에 예. 지금 그분이 말씀하신 게 어떤 의미인지 좀 이해가 됩니다. 아, 그래요? 대검이 자꾸 언론 플레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실제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특정 사안에서는 자기들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내보내는 것들을 네. 매우 신속하고 예. 치밀하게 잘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또 하나 이제 그 가장 이제 그 관심을 모으고 있는 현안이 공수처 이제 설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윤호중 이제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과 인터뷰 과정에서도 이제 그 추천 권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지금 여당이 2명의 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야당에게 2명이 돌아가 있는데 네. 이 그 야당에게 돌아가 있는 2명의 어떤 추천 몫을 만약에 미래통합당이 전부 다 행사를 하게 된다면 공수처장 추천이 제대로 되겠느냐라고는 일각의 우려가 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 공수처장 추천이 거의 불가능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래통합당은 지금 공수처를 폐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마당에 예.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두 명을 그쪽에서 추천한다라고 하면 공수처장은 임명하지 않기 위한 추천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실제로 공수처장은 7명 중에 위원 7명 중에 6명이 동의를 해야지만 추천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미래통합당이 2명을 추천했는데 둘 다 반대를 한다라고 하면 공수처장 임명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안은 민주당이 주도해서 그러니까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안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다고 이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부정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야당에서 2명을 추천하는데 그 특정 야당의 2명을 다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 교섭단체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 그 2명을 각각 1명씩 추천할 수 있는 구조, 이런 구조를 설계를 했던 것인데, 예. 지금 그게 구성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미래통합당에서 일방적으로 2명을 추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죠. 결국은 그러면 제3원내 교섭단체가 만들어지느냐 아니냐가 결국은 핵심적 관건이 되는 것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나오는 것처럼 더불어시민당이 바로 더불어민주당하고 합치는 게 아니라 제3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이 나오는데, 그러면 당선인께서도 이 주장에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저도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더불어시민당 이외에 다른 당에서 교섭단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 네. 범여권 교섭단체라고, 범여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쪽에서 교섭단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검찰개혁 공약으로 무고 날조죄 신설을 언급을 하시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검사들이 사건을 조작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 그래서 사건을 조작하는 검사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자는 것인데, 실제로 국가보안법에서는 예전에 간첩 조작 사건이 워낙 많아서 간첩을 조작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사관은 또 동일한형으로 처벌받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있나요? 그래서 그게?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검사들에게도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규정을 조금 더 확대하자. 그런 뜻입니다.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들이 제대로 완비가 돼야 되는데. 제가 바로 그 질문을, 그러면 검사가 조작하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합니까라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걸 확인하는 주체는 그럼 공수처가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잡고 계시는 거군요. 네네. 그러면 바로 이제 법안은 발의할 계획이십니까? 그러면? 네, 발의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 남양주 병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당선인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